코스피가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 여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 블랙웰 신모델을 양산한다고 밝히며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통해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을 보름 앞두고 식품 외식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갓집 김치와 오뚜기 카레 등이 10% 넘게 오르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와 같은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11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가 엔비디아 쇼크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떨어졌던 흐름은 지금은 다소 진정된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현재 오전 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간밤 엔비디아발 쇼크에 오전 내 1%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이며 2660선 중반 부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급락하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2,500억 원, 기관이 2,200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50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보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5% 넘게 떨어지며 엔비디아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또 최근 황제주에 복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2% 가까이 내리고 있고 셀트리온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6% 넘게 강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750선까지 밀리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증시 하락 분위기에도 최근 단기 급반등 흐름을 일부 되돌리며 1,33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네, 먼저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39% 내린 41,09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하락한 5,590선에, 나스닥 지수도 1.12% 내린 17,500선에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테마를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주가를 눌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지난 2분기 총 30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매출 증가율 하락에 장중 2.1% 하락했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급락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도 모두 하락하는 등 AI와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과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어닝콜에서 4분기부터 최신형 AI 칩 블랙웰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 블랙웰 양산 지연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양산이 내년 1분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새벽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을 오는 4분기부터 생산한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젠슨 왕 CEO는 블랙웰을 통해 매출이 수십억 달러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주력 AI 칩인 호퍼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며 오는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블랙웰 양산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5세대 HBM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5세대 HBM 8단 납품을 가장 먼저 시작해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양산이 지연될 경우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꺾일 수 있었던 터라 엔비디아 블랙웰의 양산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블랙웰 양산 지연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연내 5세대 HBM 품질 검증을 통과할 경우 블랙웰에 탑재하는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와 본격적으로 승부를 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나서서 블랙웰 생산 지연 우려를 불식시킨 만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변수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 개혁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을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연금 개혁안의 핵심이 뭡니까? 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연금을 받을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당장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더 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출산가구와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합니다. 저출생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죠. 그렇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저출생 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이제 의대 정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어서 경제 관련 현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커지자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키워드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지난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겨냥한 대책인데요.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네,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평가입니다. 우선 양호한 수출 실적이 근거인데요. 올 상반기 한일 간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지는 등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IMF가 꼽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2.5%가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들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수출과 성장률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켜 세웠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가 국민의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점은 대통령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 물량 방출, 할당 관세 및 대체 품목 수입 등을 통해서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보름 앞두고 또다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부터 외식 메뉴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가족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식료품 가격이 대거 오른다고요. 네, 우선 오뚜기는 내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최대 15% 올립니다. 추루추는 15%, 케첩 한 병도 2,000원대로 6% 인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편의점에서 파는 3분 카레, 3분 짜장 등도 200원씩 오릅니다. 대상도 다음 달부터 편의점용 김치 제품을 최대 10% 올리고
코카콜라 음료 역시 다음 달 콜라와 스프라이트 등 주요 제품 가격을 5%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미 가격을 올린 것들도 많습니다. 메일유업은 이달부터 유제품과 컵커피, 주스류 출고가를 최대 11%, CJ 제일제당도 햇반 컵판을 리뉴얼하면서 10% 안팎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외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롯데리아는 지난 8일 버거류 가격을 평균 2% 인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의 가격이 단품 기준으로 100원씩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도 원두 상품권과 일부 음료 가격을 올렸는데요.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가격은 300원, 600원씩 오르면서 각각 5,300원, 6,100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의 가격은 11,923원으로 3년 전보다 24% 올랐고,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도 3년 전에는 5,000원대였지만 34% 오르면서 어느덧 7,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렇게 연일 올랐다는 소식만 듣고 있으니 막상 2주 뒤로 다가온 추석도 걱정만 앞섭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주요 성수품을 대거 싸게 풀기로 했습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고 또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세부담도 낮춥니다. 이 내용은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폭염에 과일과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비싸져가지고 좀 사 먹는데 부담감을 느껴.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는 상인분들이 많아졌죠. 손님들이 별로 이제 안 다니시다 보니까.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배추와 물을 12,000톤, 사과와 배는 평시보다 3배 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10종의 할당 관세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7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부담도 낮춥니다. 회사 명절 선물에는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늘어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0%로 적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는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피해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 중진공 대출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정부는 다음 달 금융과 고용,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서민층 맞춤형 지원안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간호사 총파업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파업을 철회했죠? 네, 당초 보건의료노조 소속 61개 병원의 간호사들이 파업을 예고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대 의료원과 이화 의료원, 중앙대 의료원을 포함해 민간 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모두 59곳의 간호사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철회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큰 의료 대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타결로 우려는 불식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이 우려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대책도 내놨죠. 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음 달 11일부터 25일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 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요.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합니다. 또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가운데 전세대출 제한 등 연일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하루하루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합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전세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합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서 늘어나는 임차보증 금액 범위 내로 전세 대출 한도를 제한합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1억 원대로 한도를 줄이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최대 1억 5천만 원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 14일까지 신용대출은 9천억 원 넘게 늘었는데요. 14일 이후부터 27일까지 신용대출은 단 700억 원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증감과 비교해보면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대해선 이미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국회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제 법안 통과 8분 응선을 넘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국회 정무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오전에는 법안 심사일 소위를 열어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법안 6개를 논의한 뒤 이를 병합해 정무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만에 소위와 전체 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입법하는 모습인데요. 불법 공매도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겁니다. 개정안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불법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해 불공정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현행법은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벌금도 부당이득의 최대 6배까지 늘렸고 불법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을 때 금융위원회가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하면 최대 5년간 금투사 취업과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됩니다. 대안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을 위한 상환기간 제한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채용 시장의 먹구름이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 비율 꽤 많았죠.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4곳만 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성 악화,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이 약 35%에서 42%로 7%포인트 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경협은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확대하면서 채용 계획 수립 부담이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 비중이 늘어난 건 다행인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업들은 정작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일명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는 건데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 연구개발직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문 기술직, 생산 현장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채용 시장에서는 관련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금융당국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를 남겨서 2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일부 제재 처분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삼성 바이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설립 후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 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며 갑자기 1조 9천억 흑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분식 회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대표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등 처분이 내려지자 삼성바이오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1심 법원이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요. 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에피스 투자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관련 자산과 자기 자본을 과대계 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회계 처리 재량권을 가진 영역이 있다고 보고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 만큼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국산 항암제 최초로 세계 최대 의학 시장인 미국에서 허가받은 렉나자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을 30% 낮추는 등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치료법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국내 환자들의 기대감도 큰데 이 상당 기간 동안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암 환우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렉나자와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리브리반트, 성분명 아미반타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치료 효과의 지속 시간이 단독으로 쓸 때보다 1.4배 길어서 국내 의료계와 환자들의 기대가 크지만 국내에서 병용요법이 허가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월 2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려면 급여 적용 문턱도 넘어야 합니다. 간전이가 있는 환자라든지 예후가 안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던 세부 분석 결과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투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렉나자 단독 허가와 급여가 적용되기까지만 9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에만 10개월, 급여 적용에는 또 1년 반이 걸려 총 2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유한양행은 국내 허가 신청은 한국얀센에서 주도하며 식약처 자료 제출 등 실질적인 절차는 두 회사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작년보다 2%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추석을 3주 앞두고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30만 2,500원, 대형마트는 39만 4,16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2.1%와 2.3% 감소했습니다. 이번 추석 장보기 비용이 줄어든 건 지난해보다 사과 가격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배달앱 업계 3위 요기요가 비용 절감을 위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직급이나 근속 연수, 연령 제한 등이 따로 없고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위로금으로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요기요가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건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가장 공기가 맑은 지역은 신정 7동과 신도림동, 구로 제1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종일 단속적인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을 제외한 경상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일요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